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이 정말 좋아하는 증류소죠. 스프링뱅크. 캠블튼의 30여 개의 증류소 중에 하나로 시작하여 근 한 200년간을 정말 어렵게 버티면서 전설의 명주를 수많이 배출한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증류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증류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번 스프링뱅크 증류소 편에서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스프링뱅크의 호구인 제가 겪었던 미천한 경험도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컬트 증류소 스카치계의 이단아 스프링뱅크 되겠습니다. 스프링뱅크의 역사는 캠블튼 역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스코틀랜드 맨 서쪽에 있는 킨타이어 반도라고 쭉 빠져나온 그 반도가 있는데요. 그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다 건너에는 바로 위스키의 원조격인 아일랜드가 있고 좌우로 아란섬하고 아일라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캠블튼은 아일랜드의 그 증류소 기술이 스코틀랜드로 건너오는데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피트 문화도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성행했던 대구잡이업의 중심지이자 밀수항이었던 이 캠블튼은 글래스고나 뭐 이런 대도시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한 5km 안에 노천 석탄하고 피트보그들이 뭐 널려 있어가지고 일찍부터 밀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1823년 위스키 주세 개정으로 합법화가 되면서 수많은 증류소들이 많이 설립이 됐는데요. 그 당시 인구 한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 34개의 증류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이 당시에 캠블튼은 위스키의 수도라고 불리웠고요. 전체 영국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캠블튼에서 1828년에 합법적인 증류소를 시작한 스프링뱅크는 창업자 아치발드 미첼 그리고 아들 존 미첼 그리고 손자 알렉산더 미첼 거치면서 사업을 키워나갑니다. 당시 캠블튼 위스키의 특성은 상당히 강한 그 캐릭터에 피트가 굉장히 강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캠블튼의 위스키들은 스코틀랜드 대도시 특히 글래스고 지역에서 굉장히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킬마녹의 조니 워커의 그 존 워커 형님, 이 형님이 실제로 스뱅에 와가지고 상당량의 원액을 사갔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캠블튼 위스키가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품질을 좀 낮추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그러다가 20세기 초 이 영국의 1차 대전 참가 그리고 또 대공황 그리고 금주법 뭐 직격탄을 맞아버리죠. 스코틀랜드 위스키 자체가. 게다가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그 선호도가 이렇게 강렬한 피트의 센스가 강한 그런 위스키로부터 스페사이드의 그 약간 부들부들하고 나이스하고 그런 위스키로 선호도가 바뀜에 따라 이 캠블튼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작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았던 캠블튼의 위스키 증류소들이 20세기 초에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스프링뱅크도 뭐 당연히 1926년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금주법이 폐지된 해인 1933년에 다시 문을 엽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프링뱅크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 원래 캠블튼 위스키의 특성하고 좀 달리 스프링뱅크는 특유하게 조금 피트가 낮고 그리고 좀 더 프레시한 그런 특성을 가진 원액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뱅이 캠블튼에서 여전히 살아남았던 이유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뱅이 캠블튼이란 말 말고 웨스트 하이랜드라는 말을 굉장히 쓰고 있어요. 뭐 요새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자기네들은 그 질이 낮고 너무 강한 그런 캠블튼 위스키가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뱅은 스카치 위스키 어소시에이션 SWA라고 하죠. SWA의 멤버가 아니에요. 98년도에 SWA가 캠블튼이란 명칭을 리지널 스테이트먼트로 쓰지 말라고 스프링뱅크를 되게 괴롭힙니다. 근데 그때 오너인 헤드리 라이트 형님, 이 형님이 창업자의 5대 손자죠. 외손자인데 뭐 지금도 이 형님이 나이가 꽤 되셨어요. 거의 90살 가까이 되신 분인데 어쨌든 지금도 오너세요. 이 형님이 그 당시에 로랜드는 증류소 3개인데도 로랜드 리지널 명칭 쓰지 않냐. 그럼 뭐 우리 하나 더 만들어야지. 왜냐면 그 당시에는 글렌 스코시아하고 스뱅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글렌 가일 증류소를 세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캠블튼은 3개의 증류소를 갖게 되고 그래서 SWA의 리저널 명칭을 인정을 받습니다. 참고로 SWA가 아닌 증류소들이 꽤 있는데요. 스뱅 외에도 아란, 벤리악, 블라드너, 그랜드로나, 에도라드와 브룩라리 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스프링뱅크는 SWA의 멤버가 아닙니다. 참 여기서 디스틸러리 매니저자 디렉터인 프랭크 맥카디 이 형님을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 형님은 1963년도에 아버지 따라서 인버고든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탐나블린, 브룩나드 이런 데서 뭐 매쉬맨도 하고 창고맨도 하고 스틸맨도 하고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1977년도에 스프링뱅크에 입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후 디스틸러리 매니저까지 오르시죠. 1986년 아일랜드의 부시밀로 연봉을 높여서 이적하신 다음에 96년도에 다시 스뱅으로 오시죠. 그리고 2013년도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그 소형 증류소들에 대한 컨설팅 일을 하고 계세요. 이 형님이 스뱅에 남긴 업적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증류소 문 닫은 시기에 스뱅의 블랙레이블 바트를 확대 런칭을 하셨고요. 그래서 명주가 많이 나왔죠. 거기서 헤이즐번 탄생과 글렌가일 증류소의 탄생의 책임자이셨습니다. 참고로 이 형은 그 캐스크 지상주의자신데요. 한 인터뷰에서 예전에 로컬발리 1966의 비밀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이 형님이 그랬어요. 위스키의 품질은 100% 캐스크 빨이고 캐스크 퀄리티는 투자에 비례한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참고로 스뱅이 만드는 롱로우 헤이즐번 위스키 그리고 글렌가일 증류소 요 이름들은 다 예전에 캠블튼에서 폐쇄된 증류소의 이름인데요. 롱로우와 헤이즐번 위스키는 브랜드로만 사용하고 글렌가일 증류소는 킬커란 브랜드를 내죠. 롱로우는 72년부터 헤빌리 피티드로 증류되기 시작했습니다. 헤이즐번은 97년부터 피트 없이 증류를 하고요. 스프링뱅크의 증류기가 3개 있는데 요 그 증류기를 여러 가지 이렇게 세팅을 바꿔가지고 다 증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렌가일 증류소는 19세기 말 캠블튼에서 제일 먼저 망한 증류소입니다. 스뱅의 창업자인 아츠발드 미첼의 둘째 아들인 윌리엄 미첼, 형 존 미첼하고 싸워서 스뱅을 나간 뒤에 세운 증류소인데요. 당연히 뭐 곧바로 망하죠. 망한 다음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래서 글렌 스코시아가 최종적으로 부지를 갖고 있다가 스뱅한테 이제 결국은 팔게 되는데요. 글렌가일 증류소는 글렌가일이라는 이름을 못 쓰는 게 상표권 문제 때문에 글렌가일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요. 대신 이제 킬커란이라는 이름으로 위스키를 내고 있습니다. 스뱅의 증류 방식은 한마디로 핸드메이드 클래식입니다. 플러스 모든 걸 자체 조달하죠. 그래서 스뱅 위스키가 배치마다 맛이 다 달라요. 막 들쭉날쭉해요. 좋은 것도 있다가 안 좋은 것도 있다가. 우선 보리는 캠블튼 인근의 보리를 갖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종류는 옵틱 뭐 요새 이제 유행하는 그런 일반 흔한 품종을 쓰고 있는데 그 요새 나오는 로컬발리 이 뒤에 보면은 뒤에 어떤 건 뭐 농장이 써 있고 뭐 보리 종류가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보리 종류는 알코올 수율과는 확실히 관계가 있고요. 품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게 정설이죠. 오히려 몰팅이 되게 중요한 요소죠. 스프링뱅크는 60년대에 플로어 몰팅을 중단했다가 92년부터 플로어 몰팅을 합니다. 6시간 정도 피트로 말리고 30시간 정도를 기름을 떼가지고 열풍 건조를 합니다. 상업 몰트를 사는 것보다 한 두어 배 정도 비싸게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라가볼 때 얘기했지만 그 플로어 몰팅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떡밥입니다. 위스키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인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배치마다 다 그 조금씩의 특성이 달라요. 왜냐면은 그 분포가 균일하지가 않으니까 공장 몰트에 비해서. 그래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위스키 풍미에 확실히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뱅은 미디엄 피티드 몰트인데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몰트는 한 10ppm 위아래로 입히고요. 뉴메이크 스피릿은 7에서 한 8ppm 정도로 보모보다는 낮습니다. PT함은 사실 몰트의 ppm도 중요하지만 미들컷을 몇 도에서 자르느냐도 큰 영향을 받죠. 라가블린이나 라프로익이 거의 60도까지 내려가지고 미들컷을 자르는 반면에 스뱅은 63도에서 자릅니다. 미들컷을 낮게 자를수록 스모키함은 상당히 증가하게 되죠. 피트는 예전에는 캠블튼 인근의 그 마크리 하니시 피트를 사용했었고요. 요새는 스코틀랜드 북동쪽에 세인트 퍼거스 모스 거기에서 드라이 피트를 가져오고 그리고 인버네스 근처의 보그바인이라는 농장에서 웻 피트를 가져옵니다. 드라이 피트는 처음 킬른에 불 붙일 때 주로 사용하고요. 화력을 이제 조절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웻 피트를 넣는데 이 웻 피트는 활활 타는 게 아니고 은근하게 연기가 나게 됩니다. 이 연기를 피트 리크라고 하는데 이게 몰트에 피티함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뱅이 쓰는 제본기는 폴티우스라는 제품인데 1940년대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워낙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당시에 스코틀랜드 웬만한 증류소들이 다 설치를 하고 뭐 더 이상 AS 할 일도 없으니까 망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폴티우스. 매시툰은 100년 넘은 오픈탑 매시툰인데요. 쟁기 스타일을 레이크 앤 플로우로 교환을 합니다. 브룩날도 이 방식을 쓰죠. 일반적인 블레이드에 비해서는 상하 조절이 불편합니다. 워트를 위아래로 다 훑어버리니까 클라우디 워트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몰티한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워시백은 북유럽 낙엽송으로 만든 나무 워시백인데요. 여기서 최소 72시간, 길게는 120시간까지 발효를 합니다. 다른 증류소에 비해서 상당히 긴 발효 시간이죠. 근데 발효가 길면 산도도 높아지고 탄산도 많이 빠지고 뭐 무거운 에스테르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특히 상큼한 과일 향과 맛을 내는 유기산, 뭐 엽산 등의 에스테르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죠. 그리고 효모는 외부에서 커스텀된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뱅은 로와인 증류하는 워시 스틸 1개하고 스피릿 스틸 2개, 총 3개의 스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뱅, 헤이즐본, 롱로 다 증류를 해요. 모두 양파형 스틸인데요. 그 워시 스틸은 직화하고 내부 스팀 튜브 이중 가열이죠. 이 직화 방식 역시 또 논쟁 떡밥이긴 한데 카라멜레이제이션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스뱅의 구수한 제맛, 스윗 더티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글파가 81년 스팀으로 바꿨다가 맛이 달라져가지고 다시 직화로 바꾼 이유가 다 있겠죠. 야마자키도 마찬가지고요. 마이야르 반응을 유도해서 황이나 곡물향, 캐러멜이나 너티 향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가 있죠. 참고로 대부분 직화는 가스 직화인데 요이찌는 아직도 석탄 직화 방식을 씁니다. 스틸 중 하나는 웜터브로 응축합니다. 구리 접촉을 줄여서 헤비함을 조금이라도 좀 주는 거죠. 황해 영향도 좀 더 주고요. 스뱅의 증류 방식은 3중 증류, 정확하게는 2.5 증류인데요. 1차 워시 스틸까지는 일반적인 루트고 그 후에 이제 만들어진 로우 와인의 80%를 2차 스틸에서 증류해가지고 강한 성분 한 76도 이상 되는 거 다 날리고 나머지를 처음에 로우 와인 20%하고 섞어가지고 3차 스틸에서 한 번 더 증류를 합니다.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로우 와인의 80%는 총 3번 증류되는 셈이고 로우 와인의 20%는 2번 증류되는 셈이에요. 이게 스뱅의 겁나 복잡한 플레이버를 탄생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캐스크는 다양한 거 사용하는데 스뱅은 메카디 형님 오신 이후로는 정말 많은 캐스크를 썼죠. 옛날에 그 스몰 배치나 우드 익스프레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병입 시설은 창고 옆에 있는 케이던 헤드하고 같이 씁니다. 숙성 창고도 케이던 헤드하고 같이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스뱅의 레이블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스뱅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레이블 변경을 했는데요. 어떤 레이블은 보면 정말 괴팍스럽고 촌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레이블도 있고 이건 가짜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저퀄의 레이블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자체 제작도 있고 로컬 디자이너 불러다가 시안 받아서 확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꼴통의 자세죠. 나름의 증류소 컬트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뱅의 캐릭터 다들 느껴보시겠지만 스뱅을 딱 한 잔 마셔보면은